이어서 박주미 기자의 주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자부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취재해 주셨다고요. 네, 주간 배구계를 달군 화제가 두 가지였는데 남자부에서는 KB 손해보험의 대표팀 감독 내정 논란이 있었고요. 여자부에서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17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경기에서 흥국생명의 역대 최다 타이 연승 기록을 저지한 정관장의 경기 결과보다 경기 도중에 일어난 흥국생명 다니엘레 수석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이 화제가 됐었죠. 해당 상황 그리고 구단과 연맹의 대처, 상벌이 개최 예정까지 좀 쭉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당시 경기는 이런 상황이었죠. 2세트 19대 17 정관장이 앞선 상황에서 정관장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 다니엘레 코치가 상대 선수단 쪽으로 넘어와서 뒷짐지고 고이진 감독과 전형화 부심을 보면서 뭐 하나 살피는 듯한 이 액션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시 현장 중계진들도 배구 경기에 나와선 안 될 장면이다 꼬집었고 경기 후에 여러 언론에서도 정관장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이러면서 조롱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적절한 행동이 좀 도마 위에 올랐고요. 그래서 논란이 계속 이어졌죠. 이날 이 경기가 끝나고 스페셜 V에서도 박미희 위원과 박철우 위원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김유리 위원도 이 장면 지금 보고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경기에서도 지고 매너에서도 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 스태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뭐 배울 게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뭘 배워야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확실히 이 논란이 끝난 이후에도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흥국생명 구단 측에서 곧바로 다음 날 좀 조치를 취했어요. 네, 사건이 그날 하루에 그치지 않고 계속 며칠 이루어지니까 이제 구단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흥국생명 구단 측에서는 코치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고 그리고 코치가 통역을 통해서 정관장 고이진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구단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쉽게 일단락되진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연맹이 26일 상벌위를 열어서 이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개최 예정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끝난 경기였죠. 현대건설과의 경기 1, 2위 대결을 앞두고 흥국생명 아본단자 감독이 경기 전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이런 인터뷰 시간이 있는데 이때 지난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치의 행동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상대 감독에도 사과를 드렸다. 경기 중에 코트를 넘는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딱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좀 이게 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아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논란이 아직까지 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좀 모양새입니다. 이 상황 발생 직후에 해당 사태에 대한 책임을 두고도 이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상황이 발생했으면 일단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옳은 일인데 대응을 제대로 했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먼저 구단의 대응은 적절했냐입니다. 흥국생명 구단의 대처가 이제 구단이 코치에 엄중 경고를 했다, 구두 경고를 했다 수준으로 끝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배구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고 여러 원로 배구계 감독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배구계 현재 그리고 후배 이 지도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구를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취재했는데 배구계 관계자들 다수 의견이 구단 차원에서 최소 한 경기 정도는 벤치에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경기에 나온 것 보고서도 또 놀랐다고 조금 전에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 정도로 코치가 이제 이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구단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고 또 이제 구단이 코치가 해당 당사자였지만 그 상대 감독에게 사과를 하는 거는 코치 이전에 코치를 데리고 있는 아본단자 감독이 감독 대 감독으로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감독이 설명을 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그 코치가 이제 직접 당사자니까 고이진 감독에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전반적인 거죠.
네, 구단이 이 구두로 엄중 경고를 한 것도 조금 약하지 않나 좀 이런 의견이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이 감독도 역시나 이 고이진 감독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심판의 대처 역시 조금은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구단의 대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있을 때 현장 관계자들은 연맹과 심판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도 많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들은 이 경기 중에 일어나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이런 발생이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이 코치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행동을 했고 상대 코트를 넘어가기 때문에 심판으로서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제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연맹이 보통 경기가 있으면 경기 다음 날 오전에 경기 리뷰를 하면서 판독에 대해서도 옳았냐 틀렸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기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연맹은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의견 심판에 대한 징계 회부 의견이 나온 것을 잘 인지했고 그리고 이 상황이 심판을 상벌위의 징계를 상벌위에 회부해서 징계를 논의해야 될 수준이었냐 당시 상황을 다시 되돌려 봤다고 합니다. 줄리 네. 영상을 보면서 그랬더니 다니엘레 코치 행동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영상에서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전영아 보시면 등을 돌리고 이제 고이진 감독과 얘기를 네. 하고 있었고 뒤쪽에서 일어난 상황이었고 고이진 감독 표정이 이게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이 사건이 끝난 일단락된 상황이 일단락된 상황이어서 이 부심이 해당 경기 그 당시 현장에는 있었지만 상황 판단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 판단을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했을 거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심판을 징계위원회 상벌위에 회부하거나 징계를 검토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연맹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심판이 이렇게 경기 중에 코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규정을 벗어난 행동들, 선수나 혹은 감독들은 코치들 그리고 경기 중에 경기의 모든 관객인들이 어떤 돌발 상황을 일으켰을 때 제재하는 게 소극적인 사례가 꽤 있었다라고 많은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맹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현장이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요. 당시 뭐 상황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었겠지만 연맹의 이런 좀 결론에 대해서 김유리 위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심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는 뭐 선심, 뭐 주심, 그리고 감독관님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또 보는 눈이 많은데 뭐 당사자가 못 봤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좀 지켜봐야 이 논란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징계 수위는 좀 어느 정도 될지 좀 예상이 됩니까? 자, 이제 외국인 코치가 상벌위에 회부되는 건 최초의 사례라서 징계 수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상벌위는 26일 열리고 그런데 상벌위 회부 근거는 연맹 경기 규칙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이 규칙 규정에 따라서 이제 회부가 됐습니다. 경기장 난폭 행위 및 위협 행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벌위에 회부가 됐고 그런데 이 코치가 감독도 아니고 코치가 그리고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과거의 유사 사례에 근거해서 아마 징계 수위가 나올 것 같은데 코보 상벌 규정과 과거 유사 사례를 비추어 보면 선수 또는 코치진에게 폭언 또는 불손한 행위를 했을 때 3경기 출전 정지 그리고 제재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제재금이 나올 수 있어 부과될 수 있어서 이 정도의 수위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다니엘레 코치는 일단 그 상벌이 회부되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출석해야 되고 출석을 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을 왜 못하는지를 사유서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 상벌위원회에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이 논란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또 주간을 달군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네, 그 이제 KB 손해보험 대표팀 감독 빼오기 논란은 일단 이게 철회가 되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논란은 있었지만 정리는 잘 된 것 같은데 흥국생명 이제 다니엘레 코치 사례는 이거는 또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또
이 코치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자세히 상벌을 통해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정말 궁금해지고 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26일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끝까지 좀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좋은 이슈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가끔 이렇게 돌발적인 변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주 주민에는 더 밝은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주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